쌤튜브. 대화라는 거는 전쟁이 아니에요. 근데 내 감정을 잘 알아야 타인의 감정을 알 수 있어요. 저도 스스로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가지는 진실성. 이게 분명히 있는 거는 사실이구나. 앞서 제가 이제 그 왜 놀랍도록 섬세한 가정인지 말과 글이 정말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말은 이 순간뿐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서 이렇게 소통하는 거는 오늘이 처음일 수도 있고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 안 올 수도 있죠. 만남이라는 그런 거고 소통이란 건 그런 거예요. 제가 내일 다시 여러분과 만나면 이런 느낌이 아닐 수 있어요. 공간이 다를 거고 시간이 다를 거고 또 저의 느낌이 비가 오는 날이고 비가 안 오는 날이고 해가 나는 날이면 또 이런 기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순간이고 흩어질 수 있지만 가슴에 남는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만나게 되는 순간의 결정체예요. 우리 인생하고 비슷해요. 소통은 사라지죠. 하지만 너무나 인상 깊었던 소통은 가슴에 남아요. 그래서 가슴에 남을 반짝이는 별처럼 남아있는 거죠. 제가 수많은 방송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 중에 강한 인상을 저에게 준 사람들은 가슴의 별처럼 여기저기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건 아마 평생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통이 그렇게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말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어요. 영원히 남아있다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기록해 놓은 거랑 비슷해요. 전화기에 기록을 해놨으니까 내일 볼 거니까 오늘 제대로 안 보는 거랑 똑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사라지기 때문에 오늘 안 보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점 소중해지는 거죠. 대부분의 자기계발서들이 이제 소통을 많이 얘기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책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 사라지냐? 해보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계발서들이 왜 도움이 안 되냐?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게 너무 테크니컬한 기술이기 때문인 거예요. 소통은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태도예요. 내가 사람을 대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제대로 된 태도로 하지 않으면 이용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물건을 팔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한테 물건 사고 싶지 않아서 마음을 닫아요. 소통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영업이 안 된 거예요. 요즘에는 진짜 영업은 마음을 사야 돼요. 그래야 한 번 구매가 아니라 계속된 구매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을 돈으로 보고 있으면 절대 될 수가 없는 얘기고요. 그걸 그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존재로서 자기가 내 물건이 당신에게도 정말 도움이 되게끔 그런 물건일 때 권하고 그렇지 않을 때 어떤 도움을 다른 도움을 줄 방법을 찾아야지 그 사람하고 진정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그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 나오더라도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추천해 주는 거라면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됐는데 여태까지 이번에 또 추천한 게 또 도움이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 신뢰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자꾸 돈으로 보니까 그쪽도 아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말을 하기 훨씬 이전에 수많은 시간을 바디랭귀지를 읽으면서 살아왔고 뇌가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하는 데 수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호모 사피엔스가 됐을 때야 비로소 언어를 쓸 수 있게 됐고 그 전까지 우리는 다 바디랭귀지로 얘기를 했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눈만 봐도 다 알아요. 사람들이 바디랭귀지 전문가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아무리 수려하게 해도 딱 보는 순간 거짓말 하는구나. 다 알게 돼 있고 돈 벌라고 나한테 이러는구나. 이거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금방 느껴요. 근데 더 이상 속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기술로서 접근했을 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태도로 바꿔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소통이라는 걸 뭐라고 보냐라고 정의를 하라 그러면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어요. 근데 뭐 저는 소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춤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뭐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오프라 윈프리가
오프라 윈프리가 쓴 몇 권의 책이 없는데, 그 이름이 있는 책은 많지만 다 남이 쓴 거고, 오프라 윈프리가 직접 쓴 책은 별로 없는데, 그 중에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에세이집이 있는데, 오프라가 쓴 그 책 안에 대화는 너와 내가 만들어가는 춤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이 여자가 방송을 얼마나 많이 한 여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울렸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이 사람 모를 리가 없거든요. 선수거든요, 정말.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땐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저는 근데 이 말을 딱 보는 순간에 너무 맞는 얘기다라는 생각했어요. 왜냐? 대화라는 거는 전쟁이 아니에요. 내가 너랑 대화를 하는데 막 내가 더 얘기해야 되고 너가 덜 얘기해야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춤을 너하고 출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두 발 들어가고 두 발 나오는 거라고 치면 두 발 들어갈 때 내 발이 두 발이 어느 정도 디딜지를 알아요? 몰라요? 상당히 모르죠. 발의 크기가 뭐 한 발짝 이렇게 딱딱 이렇게 디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탁탁 딛는 거잖아요. 그걸 느끼면서 힘을 느끼면서 이쪽에서 맞춰주는 거죠. 근데도 춤을 잘 추잖아요, 둘이. 그건 상대가 그걸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내가 들어가니까 뒤로 물러나주고 상대가 들어오니까 내가 물러나주고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순전히 직감으로 가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어요. 4분의 3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정확한 계량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튜닝, 서로의 주파수를 맞추면서 저 사람은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나는 이렇게 들어갈 거야. 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춤이라는 건 정말 맞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항상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의 감정과 상대의 사람이라는 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소통을 하는 데는. 그리고 이제 그걸 잘 이제 하나씩 이제 소통을 해나가려면 첫 번째 문이 듣기인데, 그 첫 번째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게 듣기예요. 우리가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하고 첫 문을 열 때는 무조건 들어주세요. 근데 그 듣기는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우리가 들으면서 대부분 듣다가 딴짓을 하죠. 뭐 전화기를 본다는. 들으면서 계속 뭐 그렇게 하는 거나. 남편들은 주로 이제 텔레비전 채널을 계속 돌리면서 대답은 하는데 눈은 딴 데 보고 있고.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게 낫죠? 나중에 얘기하라는 게 나아요. 그러고 있는. 부인도 설거지만 하면 듣질 않아요. 서로 그렇게 되면 소통이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듣는다는 건 그런 건 듣는 것도 아니에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말하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외워서 방송을 하거나 말을 하는 방송보다 더 힘든 방송이 듣는 방송이에요. 듣고 나면 2시간만 들으면 진이 쭉 빠져. 왜냐하면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상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들으려면 엄청 초집중을 해야지만 들려요. 근데 그냥 이러고 앉아서 들으면 안 듣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집중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다. 우리는 그래서 대부분 듣고 있지 않아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죠. 흘러가요, 그냥. 그거는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만약에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잡음이나 이런 환경 누가 왔다 갔다 하게 한 다음에 제 얘기를 막 한 다음에 지금 들은 걸 내용을 정리를 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신줄을 살살 놓거든. 정신줄이 놔져요, 저절로. 그래갖고 이렇게 잠깐 딴 데를 갔다 와요. 잠깐씩 들락거려요. 생각이 계속 들락거려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집중해서 몇 시간을 듣는다는 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것에는 의지가 필요해요. 열심히 듣겠다는, 상대에게 내가 몰입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저 사람, 우리는 들을 때 주로 평가를 하려고 들죠. 딱 이렇게 팔짱을 꼬고, 그래 네가 한번 얘기해봐.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어. 뭐 이런 태도로. 근데 그렇게 들으면 잘 안 들려요. 왜냐면 그 비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짜를 다 들을 수 없어요. 열어야 되거든요. 이게 대부분의 듣기가 마음의 문제로 안 들려요. 마음의 문제 때문에 잘 안 들려요. 예를 든다면 그 남편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는데 얘기가 들려요? 안 들려요. 예, 미워서 때려주고 싶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안 들려요. 다 거짓말이고, 뭐 장례식을 갔다 왔다, 뭐 어디를 갔다 왔다, 뭐 친구를 만나서 술을 먹었는데 뭐 포장마차를 갔다,
개소리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걸 들을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고 애들이 뭐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게임을 하다 걸렸어. 근데 걔가 이제 지금 금방 한 거다. 그리고 뭐 잠깐 스트레스를 풀려고 한 거다. 안 들려요. 지금 일단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눈에 그게 거슬리기 때문에 마땅치 않게 딱 보이기 때문에 화가 나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마음이 장벽을 탁 쳐버리면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그래서 그 장벽을 걷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참 그걸 걷어내기 힘든 거죠. 이제 여기 단계로 가면 참 이제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듣기가 되면서 관계가 이제 제대로 형성이 되는 거죠. 정말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싶다면 남편이 계속 그래서 한 번 외박을 했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저 인간은 저런 인간이야. 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그다음부터. 그러면 둘의 관계는 끝인 거죠. 더 이상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그래. 두 번도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러면 한번 들어는 볼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일단 시작을 해서 그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일단 그 편견을 잠깐 접어두고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는 안 들려요.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말을 더 하는 게 의미 자체가 없어요. 이 마음의 문제가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여러 명이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하다 어떤 애가 이제 내가 너무 고민인데 내 고민을 얘기를 하려고 왔어. 그래서 친구하고 고민을 들어주고 있는데 그 고민을 듣다 보니 내 대학교 때 고민이 떠올라. 그래갖고 얘 얘기를 상담을 해야 되는데 내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뭐냐면 말하고 싶은 욕구. 그때 떠오른 그 감정과 그거를 복귀하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에 마이크를 노래방에서 서로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걸 말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기껏 너무나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왔어. 고민을 얘기해서 여기서 같이 좀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건 고민은 풀어주기는커녕 내가 누구 얘기를 지금 하러 왔는지 들으러 왔는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되면 너무 열받는 거죠. 그럼 그 사람 더 화가 나요. 너무 고민해서 이 사람을 찾아온 건데 얘기를 들어주진 않고 자기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래서 그런 욕구도 때로는 내려놔야 그래야 진짜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듣는 건 참 어렵고 저도 지금까지도 늘 노력하고 의지로 계속 하는데도 어떨 때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그러나 어쨌든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노력하시면 더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쌤튜브